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미래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멘탈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각종 통계 수치가 알려주는 것은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정신 건강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의 정신 건강은 개인이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 멘탈을 좋게 유지하고 꾸준히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에서 우울증과 불안증, 정신질환으로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그 어떤 비용보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식을 유학 보내고 제2외국어를 배우고 코딩을 배워야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부차적인 거 아니냐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전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접해왔습니다. 제 주위의 명문대생들 중에서도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멘탈이 많이 무너진 경우도 보았고, 심지어 최고의 진로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도 종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열심히 아이를 키워놓았더니 아이가 매일매일 부모님과 싸우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래서는 늘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아이가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실 건가요? 내 아이는 학원을 여러 군데 돌려도 선천적으로 내성이 강해서 자유와 감정적인 교류 없이도 이 험난한 세상 좋은 멘탈을 갖고 살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아이가 좋은 멘탈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는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거고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최상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자기 컨디션에 따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의 진로를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고 부모는 아이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아이의 자존감, 아이의 멘탈은 자식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아이로 키우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10가지 양육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주지 말고 원하는 것을 묻자.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 더디거나 잘 못한다고 할 때 바로 대신 자기가 해주려고 합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동의심 때문인데요. 아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먼저 해주지 말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늘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묻고 선택할 수 있게 합시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학습하게 되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장 힘들 때 가족만큼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고된 일들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을 겪었는데 집에서까지 혼나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놓으며 이는 멘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적어도 부모님은 자식이 힘들고 괴로워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에 충실하자.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으신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부모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신 역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해서 아이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아이와 자신의 삶 모두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자신 역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올바른 칭찬을 하자. 저에게 오셨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모 자신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고 자기 자식에게도 칭찬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자식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꼭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씩 얻어갈 겁니다. 5번째, 솔직한 표현해주기.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솔직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엄마 아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엄마 아빠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화날 때는 화를 내고 슬퍼할 때는 슬픔을 보여주세요. 다만 그 감정이 왜 들었는지를 공유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과정에서도 배우게 될 거고 자신 역시 솔직하게 감정을 부모에게 공유할 겁니다. 6번째, 괜찮아라는 말 자주 해주기. 아이가 다소간 어려워해도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세요. 이는 도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완화시켜줍니다. 아이들이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부모님께 혼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괜찮다란 말을 해주세요. 7번째, 자식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지 말고 갈등의 해결 과정을 보여줄 것. 자식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매우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대상이 또 다른 믿고 따르는 대상을 공격할 때 이 아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성과 막말이 오간다면 아이의 정서상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 과정을 아이에게도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8번째, 혼내는 이유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혼내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감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되죠. 이 책임감은 커서도 이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눈치를 보고 맞춰주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문제가 아님에도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자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아이를 혼낸다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혼내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내가 사는 세상과 아이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자.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으면 잔소리가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저렇게 하면 분명히 상처받거나 실패하고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부모로서 미리 방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죠. 그러나 우리는 겪어야 될 것을 겪어야 성숙하고 아무것도 겪지 않고서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는 우리가 겪었던 세계와는 다른 세상을 겪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잊어버렸고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 자식이 겪는 세상은 매우 다르므로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짓지 않아야 됩니다. 10번,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자. 앞에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될 모습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식 역시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해서 24시간 켜놓은 광고판과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행동에서 감정을 배우고 행동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부모 밑에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키워질 수는 없습니다. 가짜 자존감인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로 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아이를 위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태도들입니다. 내 안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이 태도를 적용시켜 보세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다룬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자존감 상담이나 온라인으로 사주간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에 관심이 있다면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